안녕하세요. 핫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경치료를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경치료를 여러 번 받아왔거든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가 약해서 신경치료를 그래도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물론 그 동의서를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의서 항상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아프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오른쪽 뒤에 맨 뒤 어금니를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지금 미친 듯이 아픈 거예요. 막 머리까지 아프고 이게 쉽게 가시질 않았어요, 통증이. 그래서 와, 이거는 뭔가 정말 큰일이 났다 싶어가지고 당장 다음 날에 병원에 갔어요. 치과에 가니까 이제 신경치료를 많이 썩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네, 진행해주세요 하고 이제 신경치료를 했죠. 하고 3개월 정도 이제 지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자리를 잡느라 조금 아프실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잘 지냈어요. 그리고 통증도 바로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잘 됐나 보다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그 불편감이랄까? 그게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뭐 한 달이 지나고 점점 지냈어요. 근데 점점 어느 순간부터 한 2달 차? 이때부터 조금 아프기 시작을 하더니 다시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프기 시작하다가 진짜 나중에 3개월 차쯤이 되니까 음식물을 아예 씹는 것 자체 그 압박이 조금이라도 가면 다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밥알도 씹지를 못하고 칫솔질만 해도 이제 아프고 혀로 건드려도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신경치료로 자리 잡는 과정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병원을 예약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파노라마를 찍어주셨어요. 찍고 같이 봤는데 신경치료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될 게 딱히 없는데 왜 그러지? 약간 이래서 저도 그럼 저도 왜 그러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물음표인 상황에서 근데 저도 이제 아프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서 뭐 금리를 씌웠거든요. 금리가 조금 뭐 좀 꽉 뭔가 그 높낮이나 이런 아다리가 안 맞아서 그런 거겠거니 싶어서 선생님이 막 열심히 금리를 조금 더 다듬어 주셨어요. 좀 이렇게 압력이 가해질 것 같은 부위를 다듬어 주셔서 이제 직후에는 괜히 뭔가 좀 괜찮아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하고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소염제랑 뭐 진통제 이런 거 좀 챙겨 먹으면서 지켜보자 해서 또 그렇게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 웬걸 그날 돌아오자마자 밥을 먹는데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압력을 가하면 또 아프고 지금 금리를 다듬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조금 지내보라고 하셨으니까 약을 먹으면서 좀 지냈고 거기 병원도 되게 잘 되는 병원이라서 예약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 일주일인가 지내고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선생님이 이제 어떠냐 좀 나아졌냐 해가지고 선생님 더 아파졌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왜 그러지? 신경치료 정말 잘 됐대요. 그래서 차가운 것도 막 얼음도 대보고 뭐 이렇게 빨대도 씹어보고 했는데 딱히 그 이 자체에 뭔가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결국에는 일단은 금리를 발치를 해보자. 발치가 아니라 금리를 떼보세요. 떼고 지내보다가 압력이나 뭐 주변 조직의 인대나 이런 부분이 압력이 가해져서 또 아플 수도 있다. 염증이 생긴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빼보자 해서 결국에는 금리를 눈물을 머금고 뗐습니다. 떼고 그냥 그 부위를 일단은 그냥 뒀어요. 크라운 빼고 그렇게 2주를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집에 돌아갔는데 금리를 빼고 나니까 아무래도 압력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지 한 하루 이틀까지는 전보다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인대의 문제인가? 뭐 이러면서 또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오래 가지 않아서 결국에는 또 다시 이제 뭐 진짜 이제는 크라운도 조차 없으니까 칫솔질 할 때도 아프고 막 맥박이 막 이렇게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심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정말 심장이 여기 있는데 심장이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조금만 걸어도 뭐 뛰어도 여기서 막 툭툭툭 이렇게 맥박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너무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진짜 너무 힘든 2주였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진짜 힘들다가 드디어 병원 가는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고 선생님이 어떠니에요? 좀 나아졌니요?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 저 진짜 너무 아프다고 이제는 진짜 너무 아파요. 막 맥박이 뛰는 게 느껴져요. 했더니 그러면은 참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잘 된 것 같은데 신경치료가 혹시나 제가 못 찾은 신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아마 그 다시 파노라마를 보시더니 요쪽에 하나 못 찾은 게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뜯어서 찾아보자. 결국에는 재신경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하게는 그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위에 레진 치료 윗니가 또 시려가지고 그날 이제 레진 치료도 같이 했었는데 레진 치료도 하고 나서 이제 그쪽 잇몸이 뭔가 압박감이 엄청 가해져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레진도 아프고 신경치료도 아프고 이러니까 솔직히 죄송하지만 제가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고 솔직히 하는 생각으로는 첫 번째 때 신경을 만약에 못 찾았으면 두 번째 때서는 찾으실까?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치료 오늘 안 하겠다 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을 나와서 이제 집에 가서 재신경치료 잘하는 곳 엄청 찾아봤어요. 근데 재신경치료가 또 뭐 성공률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성공률이 낮고 뭐 아무튼 좋은 건 아니라고 찾았고 좋은 건 아니라고 했고 제가 이제 검색하면서 알게 된 것이 그 치아 보존과 전문의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세부 전공들이 다 다른데 이런 재신경 치료나 좀 치아 충치 치료 쪽은 그래도 보존과 전문의들이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한 느낌이 들어서 전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나는 보존과 선생님들한테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치료해주신 원장님은 통합 어쩌고 의학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신경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미친 듯이 검색을 했고 또 너무 먼 곳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근처에서 좀 잘한다는 병원을 추려서 상담을 가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정말 신경치료가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정말 진짜 30년 만에 처음 이렇게 알게 됐고 물론 그 선생님의 잘못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신경의 뭐 모양과 얼마나 다양하고 어렵겠어요. 근데 하필 그 케이스가 내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슬펐고 지금 막 그 통증이 있는 게 너무 신경치료 했는데도 아프니까 조금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재신경 치료할 이가 어떻게 됐는지 또 재신경 치료하는 그 과정에서도 재밌는 썰이 있기 때문에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또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 봐요. 안녕.